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2025년 9월 전 세계 ETF 시장의 운용 자산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8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6천조 원에 달합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6%가 넘게 성장하며 ETF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투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이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ETF를 통해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저비용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투자의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리 핑크가 CNBC 인터뷰와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ETF는 금융시장 혁신의 1단계였을 뿐입니다.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그는 토큰화가 곧 민주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의 유행이 아닙니다. 18조 달러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다음 목적지를 블록체인 위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도대체 월가는 왜 잘 나가던 ETF를 두고 토큰이라는 낯선 세계로 넘어가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은 과연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오늘은 월가와 미국 정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운영체제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으로는 1초 만에 거래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 즉 백엔드에서는 여전히 낡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제가 완전히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데는 며칠이 걸리고 그 사이 수많은 중개기관들이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레리 핑크와 블랙록의 경영진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부가 이렇게 흥미로웠던 적은 중세시대 복식부기가 발명된 이후 처음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토큰화의 핵심은 바로 이 장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마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며칠씩 묶여있던 자본이 단 몇 초 만에 결제되어 다시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이미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4년 3월 그들은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비들이라는 이름의 토큰화 펀드를 론칭했습니다. 이 펀드는 1달러짜리 토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 뒷단에서는 실제 미국 국채와 현금이 운용되며 실시간으로 이자를 쌓아줍니다. 13조 달러를 굴리는 월가 1위의 기업이 자신들의 상품을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실제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4일 이 흐름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SEC 산하 투자자 자문위원회가 주식의 토큰화를 주제로 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왔을까요? 미국 최대 거래소 나스닥, 최대 마켓메이커 시타델, 최대 리테일 브로커 로빈후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블랙록까지. 미국 금융을 움직이는 어벤져스가 한 테이블에 앉아 토큰화된 주식을 기존 규제 안으로 어떻게 통합할지 그 구체적인 룰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토큰화를 투기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SEC와 월가는 이것을 기존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은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흐르게 될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를 두고 논쟁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의 지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토큰화 시장은 크게 기관들이 쓰는 백엔드와 시장이 열리는 프론트엔드 두 개의 대륙으로 나뉩니다. 먼저 수면 아래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관용 프라이빗 체인의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캔톤 네트워크와 프로비넌스 같은 낯선 이름의 거대 체인이 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BNY 멜론,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이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쓰는 전용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코인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조 원대 머니마켓 펀드의 장부를 맞추고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하는 백엔드 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캔톤 네트워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관 간 거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프로미넌스 위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채권이 토큰화되어 거래됩니다. 이 영역은 애초에 퍼블릭 체인이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반면 수면 위로 올라오면 퍼블릭 체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펼쳐집니다.
기관들이 백엔드에서 만든 상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론트엔드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패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온체인 실물 자산의 가치는 약 185억 달러인데요. 그중 65% 이상인 약 121억 달러가 단 하나의 체인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기관용 펀드 같은 무겁고 비싼 자산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들도 프랭클린 템플턴의 펀드도 모두 이 생태계 안에 있죠. 그런데 여기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부착됩니다. 전체 자산 가치로는 이더리움의 15분의 1도 안 되는 솔라나가 유독 토큰화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발행량의 90%, 거래량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같은 주식을 토큰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솔라나가 독점했다. 언뜻 보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차세대 금융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화려한 99%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솔라나가 토큰화 주식시장 거래량의 99%를 장악했다는 데이터는 조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토큰화 주식시장이라는 판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말이죠. 크립토 랭크의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화 주식의 시가총액은 다 합쳐봐야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실제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는 약 134조 달러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0004%, 즉 지금 솔라나의 독주는 태평양 전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연못 안에서의 승리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토큰들의 정체입니다.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는 그 주식 토큰들은 과연 진짜 주식일까요? 대부분은 스위스나 버뮤다 같은 곳에 세워진 특수 목적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실제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이나 담보 증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 금지. 미국 증권법상 이런 형태의 토큰을 일반 대중에게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이빗이나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아시아 투자자들에게만 이 문을 열어준 이유입니다. 당연히 규제 당국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은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토큰화 주식은 의결권 같은 실제 주주권을 주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진짜 주주라고 착각하는 오해가 퍼져 있다. 세계거래연맹은 아예 미국 SEC에 편지를 보내 이건 규제 우회다. 동일한 리스크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죠.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솔라나의 독주는 규제의 틈새를 파고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 즉 미국 SEC의 승인을 받고 월가의 메인스트림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정규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본게임은 언제, 어떤 규모로 열리게 될까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2030년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보수적인 맥킨지조차 2030년 토큰화 시장 규모를 약 2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60배 이상 커진다는 뜻입니다. 더 공격적인 롤랜드버거나 PCG는 이 시장이 10조 달러, 많게는 16조 달러까지 폭발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돈 과연 어디로 흐를까요? 실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월가의 거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돈을 태울 인프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놀랍도록 한 곳을 가리키고 있죠. 블랙록, 이들의 토큰화 펀드 비들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네, 이더리움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운용자산 1.5조 달러의 이 거인은 자사펀드를 어디로 확장했을까요? 네, 당연히 이더리움과 그 레이어 2입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1등 거래소는 아예 베이스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로빈후드, 미국 개미들과 MG의 성지인 그들도 토큰화 주식을 위해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선택했습니다. 보이시죠? 자산을 만드는 운용사도 자산을 파는 브로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이더리움과 EVM을 공통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PC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통일되었듯이 퍼블릭 금융의 유동성 레이어는 EVM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더리움 플러스 멀티체인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시장 파이는 이더리움이 1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2030년 금융의 지도는 이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지하에는 백엔드 톱니바퀴가 돕니다. 은행들끼리 수조 원대 장비를 맞추는 프라이빗 체인 영역입니다. 지상에는 프론트엔드 톱니바퀴가 돕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이 모이고 거래되는 시장, 바로 이더리움과 그 레이어 2 생태계입니다. 이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것이 바로 월가가 그리고 있는 10조 달러 시장의 청사진입니다. 1993년 첫 ETF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ETF는 18조 달러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똑같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토큰화가 될까? 라고 의심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월가는 이미 토큰화는 민주화다라고 선언했고 SEC는 룰을 만들고 있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같은 작은 싸움에서 눈을 돌려 금융의 운영체제가 바뀌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